한 여름밤 지영은 친구들과 함께 인터넷에서 본 특이한 공포 체험을 시도하기로 했다. 그 체험은 엄마의 방이라는 이름으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유명해졌던 이야기였다.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게 된다. 어느 날 한 남자가 이상한 꿈을 꿨다. 꿈속에서 그는 오래된 집에 들어섰고 그곳에는 아기자기하게 꾸며진 방이 하나 있었다. 그 방에는 엄마의 사진과 함께 익숙한 물건들이 놓여 있었다. 꿈에서는 그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는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런데 꿈에서 깨어난 후 그는 자신의 집 근처에서 그 꿈속과 똑같은 집을 발견했다는 글을 올렸다. 그 이후로 그가 겪은 미스터리한 일들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했고 그렇게 이 이야기는 엄마의 방이라 불리게 된 것이었다. 호기심에 사로잡힌 지영과 그녀의 친구들은 그 집을 찾아보기로 했다. 인터넷에서 집에 관한 정보를 수집한 결과 그 집은 현재는 아무도 살지 않는 빈 집이라는 사실을 알아냈다. 마침 그 집은 지영의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었고 그들은 어두워지기 시작할 무렵에 그 집으로 향했다. 집에 도착해보니 낡고 허름한 외관이었지만 누가 살았던 흔적이 여전히 곳곳에 남아 있었다. 지영은 잠시 망설였지만 친구들의 부축으로 집 안으로 들어갔다. 무거운 공기를 내뿜고 있는 내부는 마치 과거로 시간여행을 온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그들은 서로 놀리듯이 웃으며 집안을 돌아다녔다. 하지만 그들의 웃음소리는 오래가지 못했다. 복도 끝에 있는 방문이 아주 천천히 열리는 소리가 들렸기 때문이다. 지영은 겁에 질렸으나 친구들이 먼저 다가가보자며 용기를 내도록 했다. 문 안을 들여다보니 꿈에서 묘사된 바로 그 엄마의 방이 있었다. 방 안에는 낡은 사진과 함께 고풍스런 가구들이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 방 한복판에 놓인 서랍장 위에는 누군가의 일기장이 놓여 있었다. 지영은 망설였지만 무언가에 이끌린 듯 일기장을 집어들었다. 첫 장을 넘기자 불쾌한 냄새와 함께 먼지가 일었다. 일기장에는 어떤 여성이 쓴 듯한 글씨로 불안한 내용이 가득했다.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어. 아이들이 멀어져가 점점 나의 숨결이 느껴지지 않아. 그때 방 안에 불빛이 희미해지더니 갑자기 방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들려왔다. 친구들은 급히 문을 열려고 했으나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막고 있는 듯 꼼짝도 하지 않았다. 공포에 휩싸인 채 그들은 방을 두리번거렸다. 그 순간 그들이 처음 들어올 때는 보지 못했던 그림자가 벽을 타고 슬금슬금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그것은 분명 사람이 아닌 형체였다. 그림자는 벽을 타고 천천히 지영에게 다가오기 시작했고 지영은 고개를 돌려 일기장을 열심히 읽기 시작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필체는 더욱 혼란스럽고 급박해졌고 마지막 장에는 이 방을 벗어날 방법은 알고 있어 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다. 지영은 마지막 희망을 걸고 방을 구석구석 뒤지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벽 한쪽에 조그마한 문이 숨겨져 있는 것을 발견했고 친구들과 함께 그 문을 열려고 모든 힘을 쏟았다. 여러 차례 시도 끝에 마침내 문이 열렸고 그들은 숨겨진 통로를 통해 탈출할 수 있었다. 밖으로 나온 그들은 서로의 무사함을 확인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들의 경험은 단순한 인터넷 괴담이 아니었고 언젠가 다시 그 집에 가야 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날 이후 지영과 친구들은 종종 이상한 꿈을 꾸곤 했다고 한다. 꿈속에서 그들을 따라다니던 그림자가 점차 뚜렷해지면서 다른 누군가에게 엮이게 만든다는 이야기를 인터넷에 털어놓기 시작했다. 결국 엄마의 방은 단순한 도시 괴담이 아니라 직접 행동에 옮긴 사람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머나먼 공간 속에서의 공포 그 자체로 자리 잡게 되었다. 더 이상한 점은 그 이야기를 접하고 그 집을 찾아온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들의 경험담은 한결같이 그림자에서 시작해 꿈으로 끝난다는 점이었다. 이 이야기를 듣고도 그 집을 찾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면 각오를 단단히 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여전히 그 집은 그곳에 존재하며 기다리고 있으니까. 두 번째 이야기 공포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이 흥미를 가지고 있는 장르 중 하나입니다. 오늘 소개할 이야기는 잔향의 아파트라는 제목으로 한국의 어느 작은 도시를 배경으로 한 아파트에서 벌어지는 미스터리하고 무서운 사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서울의 바쁜 일상에 지친 민수는 자연과 가까운 곳에서 새 출발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던 중 친구의 추천으로 경기도 외곽에 위치한 도시의 한 아파트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아파트는 다른 아파트들에 비해 저렴한 가격을 자랑했고 주변에 산과 호수가 있어 민수의 이상형 과자에 맞았습니다. 민수는 주저하지 않고 그 아파트에 입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사 첫날 민수는 새 아파트에 들어서며 설렘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집안은 깔끔했고 창문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그야말로 절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삿짐을 풀던 중 그는 조금 섬뜩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벽 한 구석에 작은 문양이 새겨져 있었고 뭔가가 덧칠되어 지워진 흔적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민수는 밤마다 이상한 소리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흐르는 듯한 소리, 낮은 속삭임, 그리고 가끔씩 들리는 발소리. 민수는 처음엔 아파트 건물이 오래되어 나는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소리들이 더욱 선명하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새벽 3시가 되면 그 소리들은 마치 그의 방 안에서 나는 것처럼 가까이 들렸고 물이 흐르는 듯한 소리는 부엌 쪽에서 시작되어 거실을 지나 침실문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어느 날 밤 민수는 그 소리를 따라가 보았습니다. 부엌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물이 흐르는 수도꼭지는 꽉 잠겨 있었습니다. 소리가 거실을 지나 침실문 앞으로 멈추었을 때 그는 과감히 문을 열어보았지만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문턱 앞에는 축축한 물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 물 자국은 이상하게도 인간의 발자국 형태와 비슷했습니다. 민수는 나날이 불안해졌고 아파트 관리 사무소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관리인은 단지 가끔 오래된 집에서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도 계속해서 기이한 일이 이어지자 민수는 이 아파트에 대해 더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는 근처의 주민센터와 도서관을 돌아다니며 아파트에 관련된 자료를 뒤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20년 전 그 아파트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아파트는 원래 어느 부유한 가정이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집의 어린 딸이 실종되었고 결국 며칠 뒤 아파트 근처 호수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 가족은 그 아파트를 떠났고 그 후로 아파트는 저주받은 집으로 불리며 깊이 대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민수는 이 사실을 알고 공포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그가 듣던 소리는 혹시 그 어린 딸의 잔약, 미련이 남아 떠돌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수 없다 결심한 그는 짐을 싸고 아파트를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짐을 싸던 밤 또다시 그 소리가 들려왔고 이번에는 더욱 강렬했습니다. 물이 흐르는 소리가 아닌 울부짖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민수는 그 순간 처음으로 어떤 형체가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소녀의 모습이었고 슬프게도 그를 바라보며 손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공포와 동시에 이상한 연민을 느낀 민수는 조심스럽게 다가갔고 소녀는 마치 미소를 짓듯 사라졌습니다. 이후 이상한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고 민수는 무사히 그 아파트를 떠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은 마치 꿈처럼 아니 어쩌면 현실처럼 민수의 기억 속에 강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가끔씩 그 아파트와 그 소녀를 떠올리며 그곳에 남겨진 잔향과 슬픔을 생각하며 기도를 올리곤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민수의 경험을 통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스터리한 세계와 그 안에 숨겨진 슬픔에 대해 생각하게 합니다. 공포를 느끼면서도 한편으로는 잔잔한 감동을 줄 수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나는 항상 서울의 번화가에서 벗어나 조용한 외곽 지역에 살고 싶었다. 그래서 몇 달 전 나는 마침내 꿈에 그리던 작은 주택을 발견하고 그곳으로 이사를 갔다. 집은 오래된 한옥 스타일로 주변은 숲으로 둘러싸여 있어 고요함을 더했다. 첫 주말 밤, 나는 새로운 집에서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런데 깜깜한 밤이 되자 어색한 소리들이 집 안에서 들리기 시작했다. 탁! 탁 하는 소리는 마치 천장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듯한 소리였다. 처음엔 무시하고 넘어갔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소리는 점점 더 뚜렷해지고 있었다. 이상한 소리는 날마다 계속됐고 결국 난 참을 수 없어 소리의 근원을 찾기로 했다. 소리는 특별히 다락방에서 들리는 것 같았다. 이전 주인은 다락방을 저장 공간으로 활용했기 때문에 짐작하기로는 무엇인가 잡동사니가 엉켜나는 소리일 거라 생각했다. 늦은 밤 나는 손전등을 들고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다락방 문을 열자 어두컴컴한 공간 안에서 묘한 썩은 냄새가 나기 시작했다. 손전등을 켜고 하나하나 물건을 보며 소리의 근원을 찾고 있을 때 바닥에 깔린 낡은 장판 밑에 무언가 숨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장판을 걷어내자 그 아래엔 오래된 나무 바닥이 있었고 그중 한 장이 다른 부분과 다르게 살짝 들떠 있었다. 호기심은 공포를 앞질렀고 결국 나는 바닥 판자를 들어 올리기로 했다. 그 순간 판자 아래에는 작은 상자가 있는 게 드러났다. 상자는 매우 낡아 부서지기 직전이었다. 상자를 열자 끔찍한 광경이 내 눈앞에 펼쳐졌다. 상자 안에는 낡은 사진들, 오래된 일기장, 그리고 여러 가지 신기한 물건들이 들어있었다. 사진들은 모두 오래된 한 복장을 입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담고 있었고 일기장에는 다락방에 살았던 한 가족의 이야기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그러나 더 끔찍한 것은 일기장의 마지막 몇 페이지였다. 그 페이지에는 불길한 예감 가득한 문장들로 가득 차 있었다. 이 집은 우리를 저주하고 있다. 꿈에서 그 양반을 보았다. 그는 우리를 여기서 나갈 수 없게 하고 있다. 그 다음부터는 글자가 급히 끊겨 있었고 군데군데 잉크가 일그러져 있었다. 나를 오싹하게 만든 것은 그들이 언급한 양반이었다. 동네에서 종종 마주쳤던 묘한 노인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언제나 기묘하게 날 바라보며 미소 짓곤 했었다. 갑자기 집안의 그 소리들이 다시 머릿속에 울리듯 들려오기 시작했다. 그 후로도 소리는 계속됐고 점점 더 나를 집어삼킬 듯한 느낌을 주었다. 나는 이 소음제로 인한 두려움에 빠져 허우적거렸고 점점 집에 혼자 있는 것이 두려워졌다. 어느 날 밤 나는 결심했다. 이 저주받은 집을 떠나야겠다고. 그러나 그날은 내가 떠날 수도 집 안에서 벗어날 수도 없는 날이었다. 무언가가 날 가로막고 있었다.
바로 그때 오래전 그 노인이 날 바라보던 그 미소가 나를 쫓아다니는 환영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그는 늘 그 자리에서 날 기다리는 것처럼 느껴졌다. 결국 나는 밤새 그 노인이 내 곁에 서 있는 듯한 환영을 견디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울 수밖에 없었다. 날이 밝자 나는 한시도 지체하지 않고 짐을 싸서 그 집을 나왔다. 그리고 다시는 그 길로 돌아가지 않았다. 몇 달 후 그 집은 다시 매물로 나왔다고 했다. 새로운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불운한 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지 상상도 하기 힘들었다. 난 그저 다시는 그 마을로 돌아가지 않는 것만이 나의 구원이라 믿고 서울로 돌아와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